할 거고요. 가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설 보시면요. 꽃의 상태가 시들었을 때보다 시들지 않았을 때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또 수평하게 붙었을 때보다 기울어졌을 때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가설을 정했죠. 또 하나 더, OH 필름, 그러니까 꽃잎보다는 우리가 만든 꽃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가설이라는 게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탐구 수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설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탐구를 진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관찰 실험 1 해서 돌면서 떨어지는 이유가요. 아까 가설 첫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 들어가서 돌면서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간격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띄엄띄엄 한 것과 따닥따닥 붙게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게 조작 변인이 되고 얘가 종속 변인이 되겠죠. 이렇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잘 구분하시고요. 나머지 꽃의 크기라든가 높이, 풍속 여부는 다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통제 변인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관찰 실험 두 번째 거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꽃잎의 개수에 따라서입니다. 꽃잎의 개수를 2개, 3개, 4개, 8개 다르게 해서 관찰을 해서 그 결과 돌아가는 정도, 종속 변인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은 나머지 조건들. 여러분들 통제 변인도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제작 실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꽃잎의 수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질 거야 해서 머메이드지라는 걸 가지고 다 똑같이 꽃잎을 만들 재료를 잘라주고요. 꽃잎을 4개, 5, 6, 7, 8개를 붙여서 떨어뜨립니다. 결과를 기록하고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가설과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면 제작을 해서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와,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엄청나게 퍼펙트해 라고 박수 해주시고 있겠지.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저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탐구 주제만 제대로 정하신다면 그 탐구 주제에 맞게 요거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만 잘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도저히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 도움을 조금 받아주세요. 이런 거 정도는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게 아닌 거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싶은 것들은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중심의 탐구 방법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찰 중심의 탐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중심의 탐구 방법도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실 건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시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따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여드릴 게 바로 숲을 관찰하는 내용인데요. 남들이 다 한 숲에 가면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장난이 아니게 나뭇잎들이 많구나. 겨울에 가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이런 걸 탐구해왔어요. 조사해왔어요. 그럼 누구나 다 굳이 꼭 조사를 하지 않아도, 굳이 꼭 관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런 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새롭게 관찰을 해주시고요. 오랜 시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1-2시간 내에 관찰이 끝나는 건 기본적인 과학 자유 탐구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을 시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조금 아까 쌤이 말씀드렸죠. 숲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나무가 꽃이 언제 피는지, 소나무도 꽃이 피나요? 펴요. 여러분들 눈에 그냥 뭐 장미꽃이나 백합처럼 예쁘게 크고 화려하게 피지 않아서 안 피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나무도 꽃은 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소나무는 몇 월에 핀대요. 그러면 그 달에 가서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달은 매일매일 가서 본다던가 그래야 꽃이 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소나무 꽃이 피는 게 궁금해. 그런데 나는 지금 11월이 다 됐네. 11월에 나가서 소나무야 꽃 좀 피워줘라 제발 이런다고 피겠어요? 절대 피지 않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는 관찰 내용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게으름병 걸린 사람들 참 많죠. 선생님도 게으르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맨날 미루는데 그러면 관찰 중심의 탐구 방법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관찰한 거 오늘 적지 않으면 내일 또 관찰해야 되잖아요. 쌓여서 이만큼 그거 언제 다 한꺼번에 정리해요. 왜 여러분들이 방학 숙제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절대로 탐구는 그렇게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실제로 관찰 중심의 탐구 방법을 선택한 친구들의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학교 1학년 평택의 한광여자중학교 학생들의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요. 보고서에 번호와 이름 쭉 써 있고 나는 덜꽝나무와 매실나무, 무궁화 등을 관찰을 했습니다. 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보세요. 그림까지 예쁘게 잘 그려놓았죠. 그림 자체가 되게 예쁘게 잘 그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기가 편해야 되겠죠.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보기 편하게 하시되 중요한 거 보세요.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이런 게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나지 않죠. 왜 우리가 일기도 미루어서 쓰면 내가 목요일날 뭐 했지? 토요일날은 뭐 했지? 날씨가 어땠지? 날씨도 막 베끼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게요. 관찰 일시를 보시면 관찰하는 날짜가 이거 말고 여러 장이 있어요. 관찰하는 날짜 간격이요. 좀